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원장대담 네 번째 시간이고요. 과목별로 소개하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오늘은 국어 타임입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원을 이전하고 또 이런저런 이벤트 행사를 좀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11시 51분, 예. 밤늦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태가 좀 말이 아닌데 그래도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어와 관련된 질문을 시작할 건데 기본 질문 3가지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질문 5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거는 빼고 좀 이렇게 기본 질문 쓸데없는 좀 많이 뺐어요. 간략하게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국어과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황? 너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나 모르겠네. 네. 수학 원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이것저것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고 좀 지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들 이제 질문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응대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즐겁고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정 원장님도 비슷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프리윈터랑 윈터 커리큘럼 잘 만들어 놨고, 이제 열심히 실행만 하면 돼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또 수능 시험 날이라 아마 우리 전국에 있는 고3 친구들이 많이 막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혹시 영 원장님 수능 전날에 뭐 하셨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맛있는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고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전에 아주 설렘도 잠이 와요? 잘 잤던 것 같습니다. 수아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학부모님들이랑 애들이 들으면 조금 안 좋을 얘기이기는 한데, 독서실에서 이제 책 정리를 하러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PC방 갔다가 새벽에 들어가고 자전거 잊어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속 좋은 전날에? 기억은 수능 전날. 전날에 PC방 가서 새벽에? 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였었기 때문에 수학과학만 보면 돼서 1교시는 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셨구나. 좋은 제도가 있었군요. 네, 그 당시에 특차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저도 그냥 밤에 좀 산책 좀 하다가 좀 일찍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참고서를 좀 봤는데 아주 기억나는 게 이제 홍길동전 관련해서 살짝 흥부전 관련해서 살짝 봤거든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거 왜 개꿀? 그래서 국어는 거의 이제 그냥 하나 틀렸나? 거의 만점을 받아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황 토크 잠깐 이어갔습니다. 뜬금없이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또 수능 날이라서요. 잠깐 이제 여쭤봤고요. 이제 국어 질문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질문은 제가 좀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 할 때마다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을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뭘까요? 네. 네, 국어는 이제 언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겠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크게 나누자면은 말과 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국어는 한국 사람들의 삶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삶이죠, 삶.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또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젊은 친구들이 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사랑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S, BTS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대학에서 한 14년, 15년간을 또 외국인들한테 또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또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과목으로서의 국어는 이제 어떤 기본 공부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부모님들 잘 알다시피 국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른 과목 공부가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좀 게임에서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RPG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롤 같은 경우가 RPG고 이제 다중 역할 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탱커, 딜러, 힐러로 구분이 되는데 탱커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몸빵 캐릭터가 되죠. 그래서 적들의 어떤 피해를,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적들의 어그로를 끌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좀 탱커 역할이고요. 딜러 역할 캐릭터들은 이제 강한 공격력으로 적들의 체력을 많이 깎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딜러를 굉장히 좋아를 하죠. 그 다음에 힐러는 이제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국어가 바로 이제 탱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탕이 되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이 단순하게 시 공부하고 소설 공부하고 글쓰기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어 영역을 통해서 어떤 논리, 또 맥락 찾기, 또 사리 판단, 논중, 추론 등등을 이제 몸으로 익혀나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 않고 그냥 내용 파악하고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탱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국어를 접근할 때, 공부로서 접근할 때에는 어떤 국어의 어떤 소임, 국어의 어떤 기본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하는 게, 좀 국어 공부에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조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그 국어로서에 대해서 이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초등이랑 중등, 고등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국어에서 챙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국어에 대한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물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초중고 국어에서 챙겨야 할 거는 뭐 많죠. 많은데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국어 과목은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뭐 수학, 과학은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선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 학습 방향, 또 진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국어는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끝납니다. 모든 영역이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끝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뭐 어휘가 조금 복잡해진다든지 뭐 지문이 조금 길어진다, 지문이 조금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기본 개념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개념하고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매 단원마다 그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 뭐 단원의 길잡이라고 해서 매 단원마다 앞에 있거든요. 그 개념들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국어 접근 방법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이 단원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함에 있어서 좀 많이 실수를 좀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초중고에서 뭐 특별히 어떤 특정 영역을 가져가라 이거는 아니고요. 전 영역을 갖고 가는데 우선 중요한 건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수학은 뭐 중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들마다 잘하는 영역들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그 영역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처럼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아이들마다 잘하는 영역들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학기, 모든 학년에 대해서 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학기나 어떤 학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각각에 대한 나눠져 있는 영역들이나 그 파트에 따라서 중요도는 좀 다르고,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이 달라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그 잘하는 파트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지만 그걸 완벽하게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파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수학하면 미적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요. 국어 초중고에서 챙겨야 할 것들은 개념인데요. 그 개념이 어디 있느냐? 단원의 길잡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것들은 반드시 익히고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국어 공부하는 방법은
저기 이제 어머님들 질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원장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기본적인 제가 것에서? 이거 그 2번 항목에서 개념과 용어 그리고 어휘를 챙긴다면 여기에 좀 꽂혀가지고 이 보통 챙긴다는 표현이 이제 사실 그 역할을 아이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잘하는 아이는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차선책이지만 최선책이란 게 시켜서라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 이런 개념과 용어 그리고 어휘를 챙긴다면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뭐 노트 정리라든지 자기만의 뭐 개념 노트 이런 걸 좀 활용하는 게 좋은 공부법인가요? 지금 그게 영어에서도 그게 비슷한 맥락이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똑같죠. 싶은데. 이제 필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좀 그 취약 부분에 대한 노트 정도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이제 공부 방법 어머님들 질문 중에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질문에서 제가 세 번째 것도 말씀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 네네. 정리를 해주실 수 이게 이제 있는지. 바로 이제 연결되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정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매 단원의 맨 앞장, 단원의 길잡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그 단원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것을 내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바로 필기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 필기하니?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필기한 걸 보면 그걸 과연 필기라고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필기가 아니라 그냥 받아 적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거는 저는 제 기준에는 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학부모님 질문에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필기를 잘할 건가 필기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려면 또 필요한 게 이제 공부 방법, 공부 태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무조건 집중입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보통 캐릭터와의 능력치를 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어는 집중에다가 올스탯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국어 영역은 지문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읽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읽다가 3000%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놓치고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맥락을 놓치고 뭐 다른 영역, 다른 선지에 갔다가 연결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집중력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 뭐 좀 이렇게 많이 발달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짧은 영상, 짧은 이야기 쪽으로 많이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긴 지문들 같은 경우 길게 읽어나가는 호흡을 많이 놓치게 읽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집에 누워 있다 보니 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놓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적, 외적인 영향 때문에 집중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려면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집중력인데 사실 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집중력을 좀 찾아보셔서 좀 이렇게 좀 훈련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내가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가늠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요, 이따가 학부모님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이인데 국어 푸는 방식하고 수학 푸는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수학은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이거를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그 풀이 과정을 내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국어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요. 국어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그러면 저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읽어야 돼요, 지문을. 근데 그 내용은 내가 쓴 게 아니거든요. 남이 쓴 글을 내가 따라가면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관점이 다르면 난 그 글을 보기 싫은 게 사람의 어떤 그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국어는 조금, 예, 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더라도 자기주도 학습 흉내는 또 낼 수 있는 게 예, 국어 영역인데요. 그것과 관계 해소도 역시 이따가 다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 뒤로 돌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질문이 좀 날카로워서 아, 이제 예. 질문하는 데서 다 나올 그러면 이제 네. 첫 번째 이제 학부모님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송도 아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학부모님이 질문을 좀 남겨드렸어요. 예비 중 어휘 너무 부족한 아이 어찌해야 할까요? 책을 강제로 읽어도 그냥 읽기만 하는 느낌. 네. 저도 예전에 공부를 참 안 하던 시절에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으로만 그냥 글을 따라갔지. 그리고 이게 실제 국어 원장님이 저한테 항상 도움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글 읽을 때 문맥을 찾아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어휘가 부족한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되고 혹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 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이 질문거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예, 어휘가 너무 부족하다. 어째야 되냐. 책도 강제로 읽어도 그냥 읽기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는 거 아니고 보는 건 아닐까요? 읽기와 보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족한 어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건데 사실 국어 공부 중에서 어휘만 공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처럼 외우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국어는. 더군다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영어나 또 외국어와는 달리 문맥 의미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물론 영어도 문맥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암기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국어는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영역의 국어이기 때문에 뭐 어휘집을 사서 공부를 한다?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휘를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독서죠. 책 읽기를 통해서 어휘를 늘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가?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책을 강제로 읽힌다고 되어 있어요. 안 좋죠. 그럼 애가 당연히 강제로 하는데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읽는 그런 독서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먼저 계획을 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먼저 독서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다들 아시죠? 계획을 짜서 책 읽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 친구들은 책보다는 뭐 스마트폰, 뭐 유튜브, 게임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손에 잡는 것조차 굉장히 좀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무조건 스마트폰 못 보게 하고 유튜브 못 보게 하고 게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조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건을 단다든지 아니면 뭐 책 뭐 한 2, 30분 읽고 뭐 유튜브를 한 2, 30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병행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좀 조율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야 너 책 읽어, 너 스마트폰 그만 봐 라고 하면은 아이는 당연히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자, 요거는요. 우선 첫 번째로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실 것을 좀 권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듣고 우선 아이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는 뭐 좋아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뭐를 자주 하는지 어떤 거를 자주 보는지,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기의 관심사 있는 걸 조금 보거든요. 요즘 뭐 이렇게, 쇼츠라고 그래가지고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들도 좀 길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의 관심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면,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의 관심사,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서 독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 관련해서 이야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임 관련 책들을 이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단순히 게임 공략집이나 뭐 아이템 얻는 법 그런 것보다는
게임과 관련해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깊게 아이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자면 게임도 보통 대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로 아이디어 기획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어와 기획을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뭐 생각과 관련된 책도 선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게임 속에서 쓰는 그래픽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영상 화질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도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네 번째 프로그래밍을 하고 다섯 번째 테스트. 그래서 이 게임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알아가는 그런 도서들을 좀 선정한다면 그래도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나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다면 이제 아이하고 독서 계획을 짜면 되겠죠. 독서 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언제까지 한 권 읽어라, 두 권 읽어라 그게 아니라 목차를 보면서요, 분량을 좀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1일차에는 어디까지 읽고, 2일차는 어디까지 읽고, 이렇게 독서 계획을 좀 세세하게 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읽어나갈 페이지를 좀 이렇게 날짜별로 정해주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게 읽어나갔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뭐 눈으로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 노트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가 그거를 기록할 수 있게끔 뭐 독서 노트도 좋고 독서 일지도 좋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보는 책을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같이 학부모님들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정리할 때는 보통 이제 챕터별로 되어 있거든요, 책들이. 그러면 그 챕터를 보시면 또 단락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단락별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읽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좀 맥을 잡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체크하고 독서 노트에 기록하면 됩니다. 굳이 사전을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휘는 우리 국어 어휘는 문맥음이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나 낯선 단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우리 아이가 인지만 해줘도 어휘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르는 단어들 역시 독서 노트에 기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챕터당 끝날 때마다 그 챕터를 우리 아이가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를 점검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내용이 쉬웠다, 중간이다, 어려웠다. 이렇게만 써도 좋고요. 어려웠을 때만 이유까지도 간단하게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또는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꾸준히 거치다 보면요, 어휘 당연히 따라오고요. 이게 되니까 독해력하고 문해력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라고 하면은 아이한테 관심 있는 책을 선정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어떤 그 독서를 해나갈 수 있는 스케줄을 좀 잡아 나가시면은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좀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일정 짜졌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책을 보시고 하셔야지. 너 책 봐 하고서 부모님들, 아버님들 소파에 들어누워서 TV 보면은 아이가 책을 당연히 안 보겠죠. 그러니까 독서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책 보는 시간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주제가 선정되면은 같은 주제로 좀 책을 보고 챕터당 한 챕터가 아이가 끝날 때마다 그걸 관련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좀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은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아 그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 말하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니?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이렇게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나와는 좀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 있는 훈련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요. 어휘력을 어떻게 늘리면 좋을까요? 예, 독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 아이한테 독서, 책을 읽히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직접, 함께 좀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짜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읽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서를 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잘 되게 되면 다른 과목들에 대한 학습하는 거에 대한 태도도 확실히 잘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이제 영어 원장님께서 예. 네, 다음 질문은 아이디 행복남매님께서 글을 올려주셨고요. 일단 학원 이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글이 더 좋네요. 이전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전 영상들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으면 수학까지 보셨다는 건데 네, 수학은 이전 좀- 영상이라고 아, 영어를 하셨으니까, 보셨군요. 네, 단수죠. 네, 네, 영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자꾸 떨어져 고민 중인 중에 시청에서인지 엄청 집중되더라고요. 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네, 내용 꼭 부탁드립니다. 중2 남학생 이제 자제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현재까지 3번의 시험 성적은 좋습니다. 단서는 국어만요. 네. 그래서 학원은 다니고 있지만 또 역시 책은 읽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 3가지 질문이 다 그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 고등 내신과 대입을 위해서 고등 전에 논술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여쭙고 싶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잘 하고 계신 중등 내신과 또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고등 내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또 고등 전에 지금 중학생 2학년이니까 중등이 꼭 다져야 할 것들이 국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3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논술은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고력 논술하고 입시 논술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시 논술은 벌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고2 겨울방학이나 이제 고3 되면 그때 시작해서 충분합니다. 벌써 뭐 입시 논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사고력 논술이 되겠는데요. 사고력 논술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독서 토론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면 좋죠. 책을 읽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이제 글도 쓸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근데 이제 앞서서 말한 것과도 좀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이의 관심사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과연 그게 좋은 독서 토론 훈련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다고 했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독서 훈련 방법은 앞에 이제 예비 중 친구, 어휘 부족한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케줄을 좀 짜고, 예, 그냥 분량을 좀 정해서 그날 읽을 분량 정하고 독서 노트 정리해주면은 정말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뭐 이것 때문에 당연히 책을 멀리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사에서 관심사를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관심사를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주제를 선정하셔서 좀 읽기 훈련을, 독서 훈련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는 사고력 형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저도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으면 좀 쓰기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턱대고 무엇을 쓸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써!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안타까운 게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글쓰기를 안 배웁니다. 물론 과정은 있어요. 화법 작문이라고 해서 쓰기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작문은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거든요. 수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 연습을 못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대학생들도 글쓰기 못 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국어에서 레포트 쓰기 방법을 가르칩니다. 네. 진짜 못 씁니다. 특히 공대 친구들은 문장이라는 거를 못 하고요. 네, 문장으로 만드는 걸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나 도표가 있으면 그것을 말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 전혀 못 합니다. 네. 뭐 같이 일을 했었던 물리학과 교수님도 제가 무슨 원고를 좀 달라고 하니까 다 도표 그래프로 다 채워서 주셔가지고 그걸 제가 또 말로 다 풀었는데, 자, 그래서 대학생들도 기본적인 글쓰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글쓰기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글쓰기 연습을 해야 할까?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만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턱대고 뭔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독서 훈련을 통해서 그 내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락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그걸 한번 요약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글을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말로 바꿔주는 게 요약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뭐 논술 배우는 친구들 보면은 너 한번 요약해 볼래? 라고 하면 짜깁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가지 단어를 뽑아내서 그걸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글쓰기 훈련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 보고 옆 친구들한테 이렇게 수다를 잘 떨죠. 이야기 잘 하죠. 그것처럼 글도 1단계로 글도 자연스럽게 써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서평 쓰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 좋은 글쓰기 훈련 연습인데 이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책을 또 많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서 훈련을 통해서 그 단락을 정리하면서 요약 연습까지 우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친구가 글에 대한 감각을 조금은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국어가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기냐 적용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등 국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문도 짧고 어휘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뭐 시험 문제 푸는 것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시중 문제집 웬만하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틀립니다. 그런데 고등국어는 좀 차원이 다르죠. 왜 차원이 다르냐?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그 내용을 다른 말로 서술한 것을 비교대조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학교 문제에서는 그나마 좀 고득점 문제로 나오거나 좀 킬 문제로 나오는데 고등국어는 이게 기본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중학교 때 8, 90점 맞던 친구들이 고등 가가지고 6, 70점 아래로 뚝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구분을 해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자료에 적용하는 방법도 잘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뭐 박스형 지문이라고 그러죠. 특히 경제 지문, 과학 지문, 기술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다른 자료에 적용하거나 추론까지 해야 되는 게 고등국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중등 내신은 뭐 그냥 한두 번 보면은 얼추 점수가 나옵니다만 고등국어는 한두 번 갖고는 안 되죠.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내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판가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등에서 반드시 다져야 할 게 기초 개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초중고에서 어떤 영역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국어는 그런 게 없고요. 매 단원마다 개념들이 나오고 매 단원마다 용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용어든 개념이든 학생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스스로가 뭐니? 하면은요, 스스로요, 동사, 형용사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는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암기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서술이라고 하면은 넌 순서대로 풀이했다. 즉, 문장의 주어를 지금 어떤 상태인지 풀이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그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워서 머릿속에 저장한 것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지문에 맞게 끄집어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개념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우리 아이가 설명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지만 고등국어 가서 그나마 좀 점수를 좀 비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자체도 우리 학생이 설명할 수가 있으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점수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을 챙긴다 보다는 공부하는 방식,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개념을 내가 거꾸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가,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좀 고등국어가 조금 순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두 번째 질문이랑 세 번째 질문이 조금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행자가 되어보기라고 되어 있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현 예비고 1 마비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국어 성적은 B로 마무리. 중3 와서 2학기 국어는 안정적인 A가 아닌 턱걸이 A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아이는 공부를 합니다. 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공부를 했는지 엄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좀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족보를 뽑아서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갖다가 한 줄 한 줄 명확하게 읽었는지 그리고 선지가 맞았는지 틀린 거 할 거 없이 표시하면서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실수를 했는지들을 갖다가 아이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열심히 맛있는 거 먹이고 응원만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기말이 끝나고 현재 아이가 국어 독해에 대해서 원리 그리고 고전시가 백인에 대해서 지혜 문학을 가지고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연히 차이가 날 고등 국어에 대해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이와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랑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아이도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 게 좀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을 알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신 독한 국어 선생님의 말씀 또한 아이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설명회를 오셨던 학부모님이 아닌가 좀 싶어요. 혹시 학원에서 커리큘럼 외에 지금처럼 아이가 진행하고 있는 교재들을 읽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방법을 습득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나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또한 이 질문을 주변 지인들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신 것 같고 같은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각 학교별 내신 대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내신 기간을 대략 몇 주를 잡으실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고민에 대해서 용례를 잘 알고 계신 독한 선생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지금 아이랑 어머니에 대한 관계 그리고 아이에 대한 학습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질문은 보니까 학원 커리큘럼이나 그런 수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이가 교재를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나은지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보내시게 되면 그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느 정도를 갖다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추리면은 이제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국어 공부 방법은 뭐 생각 외로 단순합니다. 앞서 말했듯 개념과 용어 정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지문 적용 그리고 문제 의도 파악이죠.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개념 용어 정리, 지문 적용, 그러니까 지문 적용이라는 것은 이걸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 의도 파악이죠. 자,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학부모님은 지금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좀 어떤 성적이 좀 시통치 않다, 얻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방법론에 좀 브레이크를 걸어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어떤 유형을 틀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저 포함하고 여기 있는 원장님들 포함하고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국어 문제 틀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 둘째는 알면서 틀리는 거고요. 셋째는 이제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면은 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게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습관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습관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적절한 거 찾고 있고, 그리고 문제 의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명히 답은 내가 3번이라고 찾았는데 마킹할 때는 5번에다 마킹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게 다 습관입니다. 습관. 자, 그래서 아이들이 알면서 틀리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휘 문제만 틀리는 친구도 있고요. 박스형 문제만 틀리는 친구도 있고 문맥의미 찾기를 틀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좀 성적이 안 나온다.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게 어떤 유형에서 틀리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알면서 틀리는 건지 몰라서 틀리는 건지를 바로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문제 유형을 맞닥뜨릴 때 그러니까 습관의 문제라면은 이제 주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박스형 많이 틀리니까 이번 시험 박스가 나면 우선 약간 좀 천천히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자기 암시를 하고, 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도 너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이렇게 해라. 하고 다음날 시험 보고 나면 그대로 또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왜 그런지를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이 습관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자, 다시 공부 방법으로 돌아올게요. 자, 공부 방법으로 돌아와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필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필기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단순한 말이죠. 네, 필기가 가장 중요해 단순하죠. 그런데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필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필기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필기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수업 시간에 교재나 노트에 적는 것은 필기가 아닙니다. 그럼 메모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 필기한 거 갖고 와봐 하면은 책에다가 끄적끄적거린 걸 저한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필기가 아니라 메모죠. 자, 수업이 끝나고 그날 자신이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노트에 정리하는 걸 저는 필기라고 합니다. 노트 정리가 필기죠. 자, 그렇게 필기하면서 그날 정리하면서 당연히 복습이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이 되는 거고요. 아마 많은 학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필기 방법. 백지 노트 정리죠. 백지에다가 그날 배운 거를 자기가 떠올리면서 연산법을 적용해서 막 이렇게 써나갑니다.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부족했던 거, 빠뜨렸던 것은 다시 뭐 책을 통해서 이제 채워넣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자, 바로 이게 노트 정리면서 필기이고요. 그러면 메모와 노트 정리까지 필기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말에 다시 한번 자기가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총 몇 번이 됩니까? 네, 노트 필기가 3번이 되는 거죠. 교과서 수업 시간에 메모, 그다음에 그날 정리, 그다음에 주말 정리. 이렇게 되면은 필기가 3번이 되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은, 우리 보통 친구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 그때 3번째 노트 정리를 갖다가 자기, 뭐 중간이든 기말이든 시험 대비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필기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되죠. 이미 요약 본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복습이 된 것을 내가 상기를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노트 필기, 세 번째 노트 필기 보면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과정이고 다시 한번 내가 빠지냐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점수요? 당연히 오르죠.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공부 잘하는 전교도 아니고 전국권 학생들 보면 필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노트 정리를 우리가 뉴스나 이런 뭐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이가 뭐 여러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질문자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 공부 잘하고 있니? 그 문제 다 알았어? 네. 이렇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그거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 맞췄던지 틀렸던지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아이가 설명이 가능한지 틀린 답을 골랐으면 왜 그 답을 골랐는지 그 근거를 말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국어 문제는요, 정답 찾는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하고 수학은 정답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평정이 되는데, 국어는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주관적인 생각, 아이한테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 답 찾기고, 보편적 답 찾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즉, 근사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정답 찾기에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이런 국어 문제 유형을 좀 어려워하죠. 특히나 고등국어가 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셔야 돼요. 너 이거 왜 틀렸는지 확인했니?가 아니라 너 이거 왜 틀렸는지 설명해 볼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들을 비교대조 검토해주는 작업을 우리 아이가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면,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국어 성적 금방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내신 대비는 중등과 고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 수업 자체는 이제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공통 교재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념과 용어, 이거를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기본 숙제가 있습니다. 노트 정리인데 학원 수업 노트 정리하고 학교 수업 노트 정리 두 가지를 매주 기본 숙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단원에 따라 요약과 또는 소설 파트나 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상문 작성 또는 시 분석 숙제가 따로 나갑니다. 물론 단원 평가 및 문제풀이 숙제도 있고요. 중등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보통 3주 전에 시작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문제 이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이제 주중에 보강 형태로 학교별로 교과서 내용 정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정도 하니까 그래도 친구들 성적대는 80점 후반, 90대 초중반 이렇게는 형성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가져가게끔 진행을 합니다. 고등 내신은 평소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수업을 하다가 내신 때 내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많으면은 학교별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 수가 조금 적으면은 이제 출판사별로 묶어서 진행이 됩니다. 시험 대비는 고등 내신 시험 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미 내신 교재에 대해서 한 2바퀴 정도는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3바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문제풀이하고 질의응답이 병행이 됩니다. 물론 노트 정리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고등도 마찬가지로 기본 숙제, 학원 수업 노트 정리하고 학교 수업 노트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 평가하지하고 문제풀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하라는 것만 잘 하는 친구들은 1, 2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죽어도 안 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네. 본인도 알아요. 자, 이거 하면은 선생님 하라는 것만 하면 점수 나오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 수업은 본 수업 이외에 이제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국어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지문 분석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 클리닉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지문에다가 자기가 직접 표시해가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소설이 나왔다, 시가 나왔다, 비문학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 분석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 분석한 것을 검토하고 친구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풀이는 덤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신 대비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질문 중에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던 교재들을 읽어가며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수업을 잘 듣고 방법을 습득하는 데만 집중하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이가 혼자 스스로 이 지문 분석이나 어떤 문제 접근 방법을 모르신다면 과외나 학원의 도움을 통해서 그거를 미리 좀 습득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적용하는 시간도 가져야지만 국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이디는 굿럭투유. 이분도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진 아이디를 쓰시는데
예비 고1 어머님이시고요. 아이가 중등국어는 특별하게 공부를 한다거나 문제집을 푼 것도 아니지만 내신에서 그동안 운 좋게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고등국어와 중등국어의 큰 차이를 어머님은 이제 선배 어머님들한테 익히도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안타깝게도 현실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주요 과목 중 국어에 쏘는 시간이 제일 적다고 하십니다. 만약 1월 방학 전까지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지 않고 그거를 혼자서 공부한다면 다 중요하겠지만 문법, 비문학, 문학 중 어떤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라고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문법, 비문학, 문학을 따로따로 차근차근 하지 않고 기출문제로 바로 가는 건 어떤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고, 그 다음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본 경험이 아직 적어서 시간 분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 모의고사 풀어볼 때는 타임어택을 사용해서 빠르게 푸는 걸 연습해야 되는지 아님 차분히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해가며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국어의 벽이 높아 아이가 홍콩으로 국어를 하기엔 힘든 거겠죠? 라고 어머님은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생각에 예비 고1 국어 공부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하루에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까지도 상세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죠, 우리 친구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별로 그다지 공부를 안 했는데 국어 점수가 잘 나와요. 중학교 국어에서는 네. 고등국어 하면은 박살납니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등국어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단원 챕터를 아마 이렇게 목차 어머님들 보시면요, 한 챕터당 글 한 편밖에 없어요. 그 글도 긴 것도 아니에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어휘도 뭐 쉽죠. 그러니까 대충 봐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미 공부머리가 어느 정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쓱 보고서 점수가 8, 90점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점수가 반이 깎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국어는 내용을 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거를 추론 형태로 또는 추측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고1이 겨울 방학 전까지 어떤 영역을 다 정리하는가?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혼자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취약점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친구가 잘하는 영역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조금 웃기는 얘기죠. 어려워하고 좀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가 아니라 오히려 잘하는 거를 하라는 게.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치여서 우리 친구가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국어 영역에서 내가 어려운 거를 하다 보면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는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 맛만 보고 고등학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또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국어 영역 틀 자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법을 잘한다 라고 하면은 아예 문법 하나만 겨울방학 전에, 지금 겨울방학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두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된 건데 이 기간 안에 문법은 다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후에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면 그때 이제 어려운 부분들 섞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그 개념과 용어 그리고 문제를 아이 스스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념 및 용어 등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바로 가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략법을 모르는데 그걸 공격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먼저 공략법을 터득하고 공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국어 영역의 종합판이에요. 국어의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각 영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풀이를 한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출풀이를 하면서 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나 뭐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아예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는 국어의 전 영역을 다루는 그런 종합선물 같은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혼자 정리를 한다?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자, 국어 영역에 대한 전체 틀을 한번 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약 영역 보완해가면서 모의고사 기출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만약 아이 스스로 앞서 말했듯 문제에 대한 설명 등이 가능하다면 혼자 공부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모의고사 1번부터 45번까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럼 그 친구는 바로 선생님 해도 돼요. 예, 진짜로. 인강 자기가 찍어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아마 유튜브 스타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러기는 힘이 들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타임어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안 잡혔는데 시간을 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45번까지 모의고사 문제는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먼저 익혀야 돼요. 그걸 익히고 그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을 재는 거지 처음부터 시간을 재고 들어간다? 이거는 오히려 아이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주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타임어택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시간 얼마큼 하는 게 좋을까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학생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학생은 한 1, 20분만 해도 충분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3, 4시간씩 해도 성과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공부머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국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학, 과학처럼 단계가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어의 전 영역은 이미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 어떤 영역 문제를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문제집을 풀더라도 어떤 시간을 정해서 푸는 게 아니라 목차를 보고 스케줄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어느 정도 양을 풀 건지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단순하게 시간을 설정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좀 빨리 풀 수 있고 빨리 정리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좀 더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뭐 국어는 매일 하루에 1시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목차 문제집 차례를 보면서 그날 할 분량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이 국어 문제를 푼다. 이 시간에는 뭐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좀 스케줄표를 작성하고 이거를 반드시 이행하게끔 실천하게끔 옆에서 좀 조언과 잔소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음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예비고이맘이고요. 그 1학년 공부 학습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2학년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익히 알고 계신 이제 톰보이 학부모님이시고, 제가 저번에 영어를 할 때 참석을 못해서 이때 선물을 드리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 안 오셨죠? 받아가셨습니다. 받아가셨습니까? 네, 주말에 오셔서 그러셨군요. 가져가셨다고. 예. 네. 먼저 이제 질문을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비고이 맘입니다. 이전 수학, 영어 질문에 너무나도 친절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고일 대상으로는 학원 설명이나 겨울방학 커리큘럼 학원마다 카페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예비고이 학생은 겨울방학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비고일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고이 관련된 거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조만간 고이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좀 궁금해 하시고요. 아무래도 내신 준비가 아니라 수능, 모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국어학원에서는 예비고이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모고를 보면 비문학에서 많이 틀리는데
비문학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과 비문학 교재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남겨드렸어요. 네. 자, 네, 그래서 뭐 예비고이인데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국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요 질문이고요. 2학년 때는요,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수능 모고 준비를 해야 할 텐데라고 되는데, 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2학년 과정은, 1학기 과정은 무조건 문학이 나오거든요. 문학 파트에서 고전문학이 튀어나옵니다. 고전문학은 원문으로 배워요. 현대어풀이가 아니라 중세국어 형태로 배우기 때문에 이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이죠. 예비고이니까. 고1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고전문학을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 이거 못 털고 2학년 올라가면은 박살납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가 2학년 1학기 내신은 문학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문학의 80% 이상이 고전 문학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전 논문이든 고전 산문이든 간에 이거를 쳐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 애들, 학생들 멘탈 다 박살납니다. 진짜로. 왜요? 못 읽어서. 못 읽어요. 나란말 쓰기 딩기게 달아. 이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그나마 조금 떠듬떠듬 있는데 이거 안 되는 친구들,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이거 안 된 친구들 2학년 올라가서 또 박살납니다. 네. 표기가 다르죠. 현대 표기가 아니니까. 자, 더구나 이제 내신이 외부 지문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1학년 때도 외부 지문을 쓰지만 문학은요, 이거는 뭐 화자의 정서 밑에도 유사한 거, 시어 기능 유사한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것도 원문 형태로, 중세국 형태로 튀어나와요. 못 읽어요. 그래서 박살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반드시 고전문학 정리가 필요하고요. 고전문학 정리를 하면서 당연히 모의고사 대비가 되는 거죠. 모의고사 문학 파트 중에 고전문학이 있고, 요즘 수능에서는 좀 원문 형태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문과일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풀어서 나오긴 하지만, 기본 모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또 싣습니다. 그래서 좀 고전문학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독학아이들 교육 국어는요, 겨울방학 때 고2 친구들은 무조건 고전문학을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한 230여 작품 정도를 털어요. 이걸 털어주고 시기는 고대문학,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문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까지 이걸 한번 털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어휘 및 표현 등은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고전문학 공부와 아울러서 문법 공부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매 시간 문법이 나오죠? 네, 매 챕터마다 네. 주요 문법들을 교과서에 또 싣고 있어요. 영어는 문법이 매 시간 나오는데 국어는 한 학기당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의 문법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거를 조금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문법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 문법이 국어 영역에서 가장 쉬운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한 학기당 파트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영어는 많은데.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용어하고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문법은 크게 의문 변동, 품사 문장, 맞춤법, 중세국어, 기타 등등. 뭐 높임법, 비동사동, 시제, 인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용어를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죠.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머릿속에 담아둔 외운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이 스스로 그게 풀이가 가능해야 되고요.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아까 했던 말인데요. 보통 학생들한테 서술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동사, 형용사 이렇게 외운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즉, 주어, 상태, 상황을 풀어주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문법, 개념 공부, 용어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자기 말로 풀 수 있으면은 진짜로 개념이 우리 학생한테 탑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적용이 되겠죠. 문법 문제가 쉬운 이유가 문법이 왜 쉽냐면요. 문법 문제 자체가 항상 문법 규칙이 나오고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문법의 규칙을 내가 읽어낼 수 있으면 문법은 끝납니다. 사실 문법의 암기는 아니에요. 문법은 암기가 아니고요.
이게 매칭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제시된 것하고 선지하고 매칭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자료를 못 읽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념과 용어가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에서 어버버 돼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고1 겨울방학 때 이거를 조금 챙겨두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문학하고 문법 이 두 가지는 고1 겨울방학 거의 이제 고정된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에 가시더라도 또는 뭐 아이가 혼자 공부하더라도 고전문학과 문법은 겨울방학 때 고1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되는 필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앞에서 계속 필기하는 방법하고 독서노트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 지문 단락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교재를 좀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재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나 상관이 없는데 단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보통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게 마다텅을 많이 써요. 뭐 EBS 거도 좋고요. 뭐 메가스터디 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보통 뭐 3개년, 5개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다익선이죠. 많은 게 좋아요. 5개년. 네. 그 중에서 이제 비문학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교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스케줄표가 있어야 되겠죠. 예. 무리하게 뭐 시간 짜서 하는 것보다는, 나 오늘 4시간 공부할 거야. 뭐 이렇게 오버런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트에 그날치 분량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문 분석은 먼저 시험지에 메모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노트에 정리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노트에다가 적을 게 있어요. 먼저 몇 년, 몇 월, 몇 번 문제인지 적고, 요게 이제 제목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자막에 이렇게 달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단락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단락 정리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락 구성 정리도 해줘야 돼요. 보통 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과정 등등등 있거든요. 그걸 우리 친구가 옆에다가 단락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과 단락끼리의 관계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부연 단락이다, 뭐 예시 단락이다, 뭐 개념 단락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 전문 용어 나오죠? 반드시 정리를 해야죠. 이게 어휘 올리는 어휘력을 늘리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뭐 사전 찾아봐도 좋은데 뭐 굳이 뭐 저는 사전까지 안 봐도 된다고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는 문맥음이 파악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거나 모르는 단어, 낯선 단어, 전문 용어들을 반드시 노트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문 이해도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좀 쉬웠어. 요거는 조금 보통이었어. 이건 조금 어려웠어. 어려웠다면은 그 이유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루에 10개씩 하면 되는데 사실 10개를 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처음 하면은 10개 못 합니다. 그럴 때는 뭐 하루에 한 2-3개 정도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10개 하는데 이게 익숙한 친구들, 이건 뭐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권유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통 익숙한 친구가 10개 할 때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려요. 10개 정도 되면 1시간 안에 1시간 반 안에 10개 정도 되면 이 친구 1등급 나옵니다. 진짜 그건 제가 장담을 해드려요. 네. 그만큼 지문 읽기 연습, 지문 분석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글도 같이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력과 문해력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하시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과학, 경제, 기술 또는 논증 지문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건 다른 일반적인 지문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예술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단락당 내용, 중심 내용이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과학, 경제, 기술은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논리 논증 관련된 지문들은
이 말이 이 말인지 저 말이 저 말인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읽어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시간을 좀 늦춰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을 들여 천천히 분석해서 문장과 문장 사이 그 행간을 읽어가는 연습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붙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개 정도는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노트는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모아뒀다가요, 언제 써먹냐? 고3 여름방학 때 써먹습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쭉 보면서 난이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 이런 걸 쭉 보는데 어렵다라고 했던 말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영역은 남아 있거든요. 바로 그 어려운 영역만 수능 볼 때까지 전문 용어로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쉬운 지문들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2, 3개월 정도 독파하고 깨버리고 전체 어떤 수능 모의고사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요, 아무거나 다 쓰셔도 되고요. 양 많은 거. 네. 그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답변은 여기까지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 저희 이제 어머니들 질문도 있긴 한데 저희 이번에 커피차 했던 것 좀 후기 좀 잠깐 좀 이야기 좀 할까요? 아, 커피차요? 네. 커피차. 커피차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침에 비가 오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루를 늦출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50% 위약금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1.5배 돈 내고 한 번 하느니 차라리,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또 비가 또 그쳐서 커피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아 원장님이나 저나 이 스타일이죠. 아이인가? 그쵸, 아이죠. 아주 그냥 전형적인 아이라서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영어 원장님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마트 앞으로 가려고요. 마트 앞에 가면 금방 소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소아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날 조금 이제 날씨가 춥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가지고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커피차 시작을 했을 때부터 날씨가 좀 이제 많이 맑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행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조금 더 그 가까운 곳에서 좀 많은 분들이랑 좀 만났으면 합니다. 네. 영 원장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사실 저 처음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홍보를 해본 게 처음인데 상당히 쑥스러울 줄 알았는데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쿠키도 잘 받아주고 맛있는 음료수도 가서 먹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원장님은 E인 것 같아요. E. I가 아니고. 저는 ENTJ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요 저희가 좀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좀 상담도 좀 해드리고 겨울은 추워서 안 되나? 천막 치죠? 비닐 쳐서. 핫팩 있습니다, 핫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네네. 이제 마지막 과목별로 하는 게 이제 과학이 남았죠. 이제 과학이 남았죠? 네네. 그리고 과학 이후에는 이제 조금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네. 할 얘기 많습니다. 수능 얘기도 하셔야죠. 네? 수능 얘기도 하셔야죠. 수능 얘기도 해야죠. 내일 시험인데. 수능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과학 먼저 할까요? 수능 얘기 먼저 할까요? 과학 원장님이 아주 빨리 익사이팅 하시고 빨리 하고 파이팅 하시니까 싶다고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마지막 시간으로요. 과학 같이 한번 이렇게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수능 한번 체크를,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1시 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야,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